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형 안전사고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판결 내용과 그 의미,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 세계 반도핑기구가 러시아 육상에 대해서 금지 약물 복용이 만연해 있다며 내년 리우올림픽 퇴출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인데요. 글로벌 정면 승부는 오늘 러시아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살인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네요. 네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일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인정 여부였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2심 항소심에서 처럼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결국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해서 상고로 올라왔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 지금 이준석 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상고를 대법원에 어떤 다른 판결을 구해달라라는 네. 취지로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은 2심 판결, 항소심 판결이 맞다는 취지로 해서 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미필적 고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보도에 보니까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작위 살인죄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은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총으로 쏜다든가 아니면은 칼로 사람을 찌른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결과를 해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한마디로 뱃속에 있는 200명 이상의 네. 300명 가까운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부작이란 것이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 것과 동가치로 평가된다라는 취지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구조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적으로 물에 빠뜨려서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는 주관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필요하고 네. 객관적으로 살인이란 행위가 필요한데요. 네. 행위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작위한 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고의란 측면에서는 확실히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거나 그를 인식하면서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관적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었고 이게 유기치사 혐의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 대형 안전사고에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 어떻게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난 1970년대에 남영호 사건이라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도 검찰에서는 선장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부작위한 살인죄를 기소를 했지만 네.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그와 다른 취지에서 대형 인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인정됐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기존보다 어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판단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부연하면은 부작위한 살인이 예전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왜 삼촌이 어린 조카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서 슬쩍 미끄러져서 빠지는 걸 보고도 구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부작위한 살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1대1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이처럼 다중인명 사고에서
선장에 대한 그 살인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1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네네. 최종심에서 기관장은 그러면 어떤 선고를 받았나요? 네, 그 1등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 또 2등 항해사 김모 씨는 징역 15년을 했고 네. 기관장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 가까이 선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지만 네네.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1년 이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이 네. 그렇게 선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지난달에 이 세월호 사고로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선원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네네. 이 다른 선원들에 대한 원심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2심하고 똑같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고를 하는 것은 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심에서 더 이상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아니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분들도 네, 있고 네.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모든 적어도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오늘로 모든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검찰이 상고한 것은 아니고 피고 중에 네네. 일부가 최종심에 상고를 했던 것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자, 이 살인죄가 적용되고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 네. 그런데도 무기징역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 유족들의 네. 반응과 대체로 어떻습니까, 여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1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징역 36년이 나왔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형이 항소심에서 많이 깎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었는데 네. 이번 오늘 현장 법정 스케치를 했는 보도를 봤더니만 피해 부모들 유족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위안은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특히 오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살아 있었으면은 오늘 수능을 시험을 쳤을 텐데 하면서 네.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후문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난해에 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네네. 생존에 있었다면 올해 이제 수능을 250명이 더 쳤겠죠. 자,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세월호를 둘러싼 법적인 공방 이제 좀 종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종결이 됐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민사적인 손해배상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배상 내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는 그와 같은 법에 의해서 일부 배상 내지 돈을 받아갔습니다만 네. 상당수는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취지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놨는 민사사건이 네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형사사건이 확정된 만큼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민사사건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은폐된 진실은 없는가라는 걸 밝힘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사건은 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럼 국가에 대한 이제 손배소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난해 대통령이 구상권을 언급했던 바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 왜 유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네네. 추징됐던 돈을 돌려달라는 재판에서 승소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구상권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국가가 그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걱정되고 오히려 유대균 씨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놓은 것을 거꾸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아니 될 수 없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업체가 지금 인양을 준비를 하면서 그 돈이 1,000억 원을 넘어가는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실제로 우리가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이고 또 특히 일부는 네. 지금 프랑스에 있고 하는 네. 데려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가가 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